혹시 한국에서 규모가 제일 큰 직장, 일터 어딜까요? 힌트, 바다 위에 지었다. 이번 주제인 이곳이 부지만 1700만 평, 여의도 18개 크기예요. 국내 최대 공장인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650만 평 정도 되니까 그보다 3배 가까이 더 크죠. 여기를 운영하는 공기업은 취준생들이 꼽는 꿈의 직장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상주 직원만 8만 명이나 되죠. 사상 최초, 최대, 최단, 연속 뭐 이런 수식어가 많이 붙어요. 상도 많이 받았는데 공항의 노벨상이라는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으로 1위, 세계 최초고요. 일단 출국 속이 빠르잖아요. 40분 컷이면 정말 훌륭하다는 건데 평균 30분대로 진입했고 작년부터 스마트 패스, 스마트 체크인을 도입해서 20분대로 줄인다는 게 목표죠. 누적 수함을 8억 개를 달성하면서 물류 공항상도 받고 세계 공항 면세점 매출에서도 오랫동안 탑을 달렸어요. 공항은 안 들어간다던 루이비통이 처음 입점한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30년 전에는 이런 성공보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너무 과하게 돈을 쓴다, 필요 이상으로 넓다, 환경이 파괴돼서 후유증이 클 거다. 근데 이런 우려를 싹 잠재우고 야, 이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도전하고 성공하고 또 꿈을 이룬 그런 역사도 있었어요. 휴가철을 맞아서 비행기 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대한민국 관문을 넘어 동부가 글로벌 허브로 거듭난 인천국제공항입니다.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린 3대 스포츠 이벤트가 있었죠. 1988년, 2002년, 2018년. 88 서울올림픽 때는 김포공항을 확장했었어요. 나라의 현관을 크게 늘리면서 거의 뜯어 고치다시피 해서 외국 손님들을 잘 맞았었죠. 이야, 그때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 우리 모습이 해외로도 퍼져가고 외국 손님들도 왕창 들어오고. 월드컵을 앞두고는 아예 현관을 새로 크게 짓고 있었어요. 그때가 1996년이었는데 그 월드컵이 한일 공동 유치로 결정이 됐을 때 일본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한국은 공항이 작아서 월드컵을 제대로 못 치를 거다.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다. 그때 이미 일본은 인공섬을 만들고 최신식의 간사이 공항을 연 상태였어요. 근데 야, 저거 안 돼. 그때까지 안 돼. 재정이나 기술이나 개막 때까지 못 열어. 뭐 이런 시각들도 있었어요.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항, 여의도에 있었죠. 1916년 일제가 만들었는데 지금도 공원에 비행기 동체가 전시돼 있고 김포공항도 일제가 만들었어요. 1958년 국제공항으로 지정되면서 오랫동안 한국 현대사와 함께했죠. 근데 7, 80년대 들어서 국내의 항공 수요가 크게 늘었어요. 86년에 아시안게임이 있었는데 그때 국제선 실적이 세계 10위였어요. 2년 뒤에는 올림픽을 치르면서 국제선 승객이 1년 만에 100만 명 늘었어요. 89년에 해외여행 자유화도 됐죠. 해외여행을 갈 때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야. 김포공항은 넘치기 직전인 거죠. 여기는 김포공항인데요. 너무 혼잡스러운 게 마치 장터 같은 기분이 들어요. 사람이 너무 많고요. 혼잡하고 정신이 없어요.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소음 때문에 민원도 쇄도하고 이제는 안 되겠다. 비행기가 저쪽에서 오거든요. 직선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문짝이 흔들리고 구들장도 막 들슨들슨하고. 그리고 90년대 들어서 세계가 확 변했어요. 냉전이 끝나고 장벽이 무너지고 시장도 개방됐죠.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WTO 같은 국제기구들도 만들어지고 세계 각국이 공항에 큰 관심을 가졌어요. 동북아 쪽도 뜨거웠는데 아까 일본이랑 홍콩에도 먼저 공항이 생겼죠. 우리도 89년에 추진위를 만들어서 후보지 조사에 들어가요. 후보 22곳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은 건 영종도랑 시와 1, 2주구였어요. 근데 시와는 수심이 깊고 소음 피해나 가까이 군공항도 있고 결국에는 영종도로 결정이 되죠. 근데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환경단체, 시민단체, 언론이 들고 일어난 거죠. 일단 허도 너무 크다. 1700만 평이면 세계 최대 공항보다 2배, 아시아 최대였던 일본 간사이 공항보다도 5배 크다는 거죠. 또 환경 문제, 생태계 파괴, 안전 문제도 거론됐어요. 바다 안개나 무슨 해일 얘기도 나오고 철새 서식지라서 버드 스트라이크의 위험이 크다. 이 공항으로 기능할 수 있나? 또 기능하더라도 참 천덕꾸러기 공항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사해보니까 일단 희귀종 서식지 같은 건 없었고 철새도 갯벌이 없어지니까 다 다른 데로 날아갔다고 하죠. 아무튼 이런 반대 속에 1992년 11월 기공식을 열어요. 지금 30대 초반이신 분이라면 환갑이 지나서야 신공항 완전 준공식을 보시게 될 그야말로 우리나라 사상 최대의 토목공사입니다. 사전 준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땅만 빌려서 흙 깔고 용지 보상도 아직이고 공사 전용 도로 같은 것도 없고 장비도 월미도에서 배 타고 들어와야 하는데 길도 좁아서 덤프트럭이 막 논에 빠지고 당연히 진행이 잘 안 됐겠죠. 본격적으로 삽을 뜬 건 기공식 1년이 다 된 시점이었어요. 영종도랑 용유도 사이 바다에 방조제를 쭉 쌓는 거였죠. 일단 관건은 골조 확보였는데 다행인 건 바로 옆에 있었던 작은 두 섬, 그게 바위섬이었어요. 어차피 활주로 주변에 50m 이상 장애물들은 있으면 안 됐는데 산을
아예 깎기로 한 거죠. 거기서 좋은 돌들이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북쪽은 현대건설, 남쪽은 한진중공업이 시공을 맡았어요. 현대는 서산 간척대 정주영 회장의 폐유조선 몸빵작전이라고 불린 선박 침몰공법을 비롯해서요, 노하우가 많았어요. 물살이 세니까 폐유조선으로 여길 막고 밑으로 가라앉히는 거지. 한진은 김포공항을 비롯해서 공항, 항만 쪽 건설로는 많은 경험이 있었죠. 근데 방조제는 처음이었죠. 서해는 밀물썰물이 엄청나고 물살도 빠르잖아요. 난공사였죠. 뭐 신공항 건설 자체가 공공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공사였어요. 초대형이기도 했고 난이도도 그렇고요. 1994년 당시 오명 교통부 장관은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공항 건설공단을 출범시키죠. 그리고 3고 초력 끝에 강동석 초대 이사장을 모셔왔어요. 행시 출신의 20년 넘게 교통 분야 공직 외기를 달려온 분이죠. 나중에 인천공항공사 초대 사장, 건설교통부 장관까지 했고요. 먼저 중동에 사막 경험이 있는 현장 소장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대요. 간척을 하니까 바람이 불면 막 모래가 날리고 거의 바다 한가운데 있는 사막이나 다름이 없었던 거죠. 공사 전용 도로와 함께 작업자들을 위한 숙소부터 만들었어요. 출퇴근만 2-3시간이 걸리니까 15,000명에서 2만 명 가까이가 생활할 캠프를 먼저 지은 거죠. 그러면서 사장 본인도 컨테이너에서 먹고 자고, 그 사이에도 방조제 공사는 계속됐어요. 조금씩 바다를 막아가길 2년, 15톤 트럭 100만 대 분량을 쭉 매립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00m 끝막이 공사만 남았어요. 폭이 좁아진 만큼 유속이 확 빨라지고 최고난이도 공사였죠. 계속 부어도 바위 덩어리들이 물살에 쓸려가더래요. 현대랑 한진은 같은 날 공사를 마치고 축하 행사도 같이 하기로 하면서도 선의의 자존심 경쟁을 벌였어요. 물살이 너무 빠르니까 서산 때 왜 폐유조선까지 동원이 됐는지 알 것 같은 거지. 그때 철망 안에 돌을 뭉쳐서 넣는 돌망태 공법이라는 걸 썼는데 떠내려가지 말라고. 그것도 순식간에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5톤짜리 콘크리트를 매단 커다란 부직포를 바닥에 깔기로 했대요. 그렇게 해서 물기를 잡고 15톤 트럭 200대가 양쪽으로 대기를 하고 있다가 50초 간격으로 완전히 쏟아 부은 거죠. 그렇게 2시간 동안 사투를 벌여서 결국에는 바다를 막는데 성공했어요. 양쪽이 만난 거죠. 그래서 총 13.4km의 경계선이 그어졌어요. 그리고 갯벌을 메우는 작업이 이어졌어요. 펌프로 10km 떨어진 바다 및 모래를 끌어올려서 파이프로 옮기고 평균 5m 두께로 2년 동안 모래를 쏟아 부었어요. 다음에는 연약한 지반을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이 필요했는데요. 인공섬으로 세운 일본 간사이 공항은 18m 깊이의 바다를 메워서 세웠는데 지금도 매년 1cm씩 가라앉고 있다고 해요. 지반 작업에 실패한 거죠. 우린 모래기둥을 심어서 물기를 빼고 땅을 단단하게 다졌는데 20년간 치마량이 2.5cm 이하인 단단한 지반이 조성됐어요. 1990년대는 끔찍한 사고들이 연달아 터진 시기였어요. 1992년에 신행주대교가 무너졌고 1994년에는 성수대교가 무너졌죠. 다음해에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고요. 강동석 사장은 최대의 국책사업을 부실공사 없이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중압감이 엄청났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죠. 30-40여 개 건설사 깃발들을 쭉 걸어놓고 안전사고나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 깃발을 한 달간 한 칸 내려달았어요. 신문에도 나오고 명예와 자존심이 확 상하니까 긴장도가 높아졌겠죠.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공항 신도시를 건설할 때는 건설과 감독을 담당한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어요. 토목 구조물에, 준공비에, 교량에도, 지하차도에도 모두 13곳의 이름을 남긴 직원도 있었죠. 그리고 직원들의 자부심이 공항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가족들을 현장에 초청해서 이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소개도 하고 감동을 받게 하고, 세계 최고의 공항을 만들어서 자손 만대로 활용하게 하고 수송 보국에 기여하겠다. 수송으로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거죠. 직원들에게도 우리 함께 불타자 이러면서 독려를 하고, 1997년에는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또 위기가 찾아왔어요. 부도난 회사가 속출하고 실업자가 늘고. 근데 인천공항 건설에는 IMF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됐죠. 전국적으로 다른 건설 현장이 싹 멈춰서면서 베테랑 기술자들이나 최신 장비들이 다 인천으로 집결한 거예요. 건설 경기가 좋았으면 전문가들이 그 힘든 땅끝 바다 한복판으로 오려고 하질 않았겠죠. 그렇게 활주로 공사와 여객터미널 공사가 이어졌어요. 그러던 1999년 3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어요.
활주로 아래 지하차도에 심각한 누수 현상이 있다는 거였어요. 나중에 이런 누수 현상이 일시적인 거고 구조물이 안전하다는 게 검증이 됐지만요. 당시 온 국민들의 관심사였던 국책 사업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불신을 준 책임을 지고 담당자가 물러났어요. 인천국제공항은 창립 20주년 때 이 일을 계기로 더 꼼꼼히 공사를 마무리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죠. 그렇게 1992년 시작된 공항건설 1단계 사업은 1여객터미널과 활주로 2개를 완공하면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듭니다. 인천공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은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나라 한국의 이미지를 형상화했어요. 궁궐의 성문과 곡선미를 살려서 전통미를 더했죠. 자연 친화적으로도 유명한데 중앙 공간에 있는 진짜 같은 인조소나무가 있어요. 여기에 까치 2마리가 날아와서 둥지를 틀고 2년 넘게 실내 생활을 했다고 해요. 길조의 상징인데 그때 사람들이 이 새들도 착각할 정도로 자연 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공항을 우리가 건설했다 농담을 하면서도 자랑스러워했다고 해요. 영종도의 옛 이름이 자연도였어요. 한자 뜻이 긴 마루와 보라색 제비, 긴 활주로를 나는 비행기 느낌이 나죠. 주변 지명도 매섬, 잔자리마을, 쇠파리도 있었어요. 그냥 파리가 아니라 쇠로 된 파리. 용유도는 용, 문서동은 구루문자를 쓰고 공항이 될 운명을 타고났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어요. 개항을 며칠 앞두고는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사작전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언론에선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이사라고도 했죠. 5톤 트럭 7,000대 분량이었다고 해요. 대전 정부청사 이전 때보다 5배나 많았다고. 입주해 있던 34개 기관과 업체들, 항공사, 세관, 경비대, 면세점, 케이터링 업체들까지 특히 중장비들이 많았는데 100톤에 가까운 토잉 트랙터, 비행기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후진시키고 그걸 옮기느라고 수십 개의 바퀴가 달린 엄청난 트레일러까지 동원되고 전국의 중장비 운송팀이 모두 김포공항에 집결했다고 할 만큼 큰 이사 행렬이 이어졌대요. 인천공항에서는 연일 모의 실험이 계속됐어요. 항공사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실제 상황처럼 계속 반복해서 해본 거죠. 나중에는 수화물 처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는 수화물 10,000개를 준비한 적도 있대요. 캐리어를 다 사는 건 너무 예산 낭비니까 일단 박스를 구해서 그 안에 책이랑 폐지를 넣고 무게를 맞춘 거죠. 그때 인천 시내에 폐지가 다 동이 났다고 해요. 전국에 있는 폐지 폐품을 모아서 밤새 10,000개의 박스를 만들고 무게도 맞추고 극한 상황에 대비해서 사람이 들 수 없는 정도의 무게로도 만들었다고 해요. 당시 우리보다 먼저 개항한 홍콩 책납콕 공항이 화물 처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했어요. 개항이 늦어지고 3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도 끼쳤고요. 이런 소식이 또 큰 부담으로 작용했죠. 국내에서도 시운전 때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 오류가 생기면서 개항 연기론이 빗발쳤대요. 그래도 강 사장은 밀고 나갔어요.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개항 당일에 모든 언론과 강 사장이 내기를 할 정도였다. 이런 기사까지 있더라고요. 강 사장은 확신이 있었대요. 아까 처음 부임하고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97년부터 거처를 옮기고 99년에는 아예 본가를 정리하고 부인도 함께 들어와서 살거든요. 주말도 없이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 공항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잘 알았다. 현장을 많게는 수백 번, 수십 번씩 다니고 그동안의 모의 실험 데이터들을 신뢰하고 또 직원들을 믿은 거죠. 여객터미널 같은 것은 수백 번 가봤다고 할 수 있고 건설 과정, 초기 땅 파고 이런 것까지 합치면 아무리 적은 건물이라도 한 10번 정도는 가봤을 겁니다. 그리고 운명의 개항 당일 새벽이 됐어요. 근데 여객기 한 대가 30분 일찍 상공에 도착한 거예요. 관제탑은 분주해지고 실무진이 다른 이유 때문에 착륙에 난색을 표하니까 강 사장은 굉장히 여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순조롭게 착륙시켜도 행사에 지장 없지요? 인천시장이 아직 도착 안 했어요. 그건 상관없지. 그 때문에 채공을 시킬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게 무사히 역사적인 개항에 성공했어요. 거대한 국제공항이 완벽하게 가동되면서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어요. 일본 언론들도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별 문제가 없으니까 돌아섰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대신 강 사장을 인터뷰하려는 언론들이 줄을 섰고요.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서 만든 그 숙소도 주목을 받았어요. 방 한 칸에 거실이 있는, 거실에는 허름한 책상 겸 탁자 겸 식탁 겸 그런 게 있었고요. 개항 당일날 사장 부부가 성공적인 개항을 축하하면서 와인 한 병을 따서 마시는데 그냥 평소에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잔도 참 소박하더라고요. 강 사장은 영종도에 뼈를 묻는 게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공항 관제탑과 활주로가 천히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이 사람하고 둘이 나무를 한 그루씩 심어놨어요. 은행나무를.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한대요. 화장해가지고 뼈 가루를 그 나무 밑에다가 비료로 이렇게 뿌려준답니다.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설 과정에서 세상을 떠난 24명의 영령을 추모하는 공간도 만들었어요. 희생을 기리면서 추모비에 이렇게 적었죠. 약관의 젊은 아들, 딸로서, 산처럼 든든한 가장으로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안아기르던 다정한 손길을 이 공항에 영원히 바쳤으니 그 희생을 무엇에 비하리요? 부디 하늘의 영복을 누리소서.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적자를 면치 못할 거란 예상을 뒤엎고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어요. 코로나 이전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12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죠.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었지만 3년 만에 다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빠른 회복력을 보여줬어요. 2단계와 3단계 건설 사업에 이어서 올 연말로 4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활주로 4개와 2개의 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 수용 1억 600만 명 시대를 열게 됩니다. 세계 최초로 5천만 명 이상 처리가 가능한 2개의 터미널을 가진 메가 허브 공항이자 여객 처리 용량 기준으론 세계 3위 공항이 되는 거죠. 항공기가 1년에 60만 번 뜨고 내린대요. 하루에 1,600대. 이제 다음 세대도 준비하고 있죠. 세계 최초로 참가한 미국 CES에서 미래공항의 핵심 기술과 서비스, 비전을 제시했고요. 얼마 전에는 동부가 허브 공항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AI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어요. 자, 인천국제공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당연한 성공, 당연한 영광이란 건 없다는 거예요. 3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바위산을 깎아 바다를 막고 갯벌을 메워 최첨단 시설을 조성하고 1등 서비스로 세계적인 반열에 오르기까지 인천국제공항을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만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한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번 편 마치겠습니다.